국내 체류 이 동포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주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주요 현안과 그리고 정책 과제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국내 동포 하면은 주로 이제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고려인 동포들이 또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주역에 우리 정책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이제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10가지 정도를요. 뭐 이렇게 국내 동포 주요 현안 10가지 집중 토론 과제. 그래서 요거를 놓고 좀 먼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뭐 주요하게 이제는 조선족 동포하고 고려인 동포죠.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냐, 뭐 이래서 뽑아봤고. 그리고 요거는 뭐 중국 동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좀 우리가 주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 현지에 이 조선족 촌이 많이 있죠. 사라져가는 이 조선족 촌을 어떻게 이제 지켜가야 할 것이냐. 물론 우리 중국 동포 사회 자체 내에서도 뭐 한국에 오셔서 좀 고향 모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뭐 동포들도 관심 갖고 함께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 과제도 하나 뽑아봤고, 그리고 지금 H2하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 이 통합 추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됐죠. 이게 통합 추진하겠다는 것이 설 연휴도 끝났기 때문에 이 법무부가 이와 관련돼서 좀 더 뭐랄까요, 이 추진 방안이랄까요, 나갈 방향을 이제는 내놓을 거라 예상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나오는 게 좀 지금 계속 이렇게 뭐 말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 좀 동포 사회에 혼란을 좀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방문 취업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이 배우자를 같이 초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F-1로 있는 배우자들의 취업 활동을 좀 허가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주요 현안으로 이렇게 뽑아봤고,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네, 5번째입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뭐 한국어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도 있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중국에서 이제 한족 학교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 한국어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또 여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끔 그런 교육을 좀 펼친 게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뽑아봤고, 그 6번째 이제 간병인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이제 동포 관련돼서도 지금 간병인이나 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뭐 저한테도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근데 이제 연세가 뭐 65세, 60대 이상 되고 그러면은 뭐 노동부 쪽에서도 그런 고충 상담을 사실 좀 그쪽에서는 노동부 쪽에는 관할이 좀 벗어나죠. 그러니까 제도권에 이제 속해 있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현안으로, 왜냐면은 간병인, 가사도우미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노령화 되신 분들, 또 그 인구도 내가 15만에서 한 20만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6번째로 뽑아봤고, 7번째는 저는 영주 자격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영주 자격이 사실은 기준이 상당히 높죠. 지금 뭐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또 이렇게 영주 자격으로 좀 나가고자 하는데, 뭐 경제적 소득 요건이라든가 또 이런 시험이랄까요, 이런 요건이 안 돼서 그렇고, 또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려면은 또 영주 자격을 우선적으로 취득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영주 자격이 그전에는
6개월이면은 심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은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해가 바뀌면은 다시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하라 뭐 이런 요구들을 좀 법무부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럴까 아니면은 정책과제로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7번째로 뽑아봤고, 그리고 이제 무의탁 고령동포 문제, 지금 이제 동포 사회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지만은 뭐 좀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인 사정으로 이제 딱한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도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에 간들 뭐 있을 곳이 없다고 해서 예, 한국에서 예, 계속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무이타 이 고령동포 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갈 것이냐. 예, 요즘 좀 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고령동포들 문제 중에도 특히 무위탁도 고령동포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가질,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도 좀 정책과제로 선정을 해봤고, 9번째는 이 중국인으로 낙인 찍는 이슈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 조선족동포분들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뭐 실업급여, 또 뭐가 있죠?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참정권, 지방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또 행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또 그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모두 그 외국 국적이면은 대학교 들어갈 때에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 조선족은 화교이다, 그리고 중국인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지금 제가 쭉 열거했던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동포들을 화교, 중국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어가는 그런 이슈들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사실 중국 동포의 이미지와 이 관련된 인식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상당히 이 중요한 문제인데, 예, 어쨌든 첫 번째로 한번 이와 관련돼서 제가 그냥 뽑아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뽑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그냥 국민연금 관련돼서도 정책 이슈로 뽑아봤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죠. 이 지역가입자들 가장 전 취조적으로 못 내도 월 15만 원씩 이렇게 매달 내야 되는, 정말 이 수입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내야 되는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구조, 그거는 뭐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사실 이게 10년 이상을 국민연금을 내야 이런 그 혜택을 보게 되죠.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서 완전 출국할 때 전액 이 환급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환급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10년이 채워야만이 이제는 연금을 수령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0년을 그냥 만 60세인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이 국민연금 채우지 못한 거를 마저 채워서 이 혜택을 보고 싶지만은 또 그런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10번째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동포의 주요 현안 10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광고를 내주고 있는 세운병원, 네, 관절 척추 전문 병원인데, 서울 금천구의 독산동에 위치해 있죠. 네, 이렇게 세운병원, 네, 관절 척추병원이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걸 얘기를 드렸고,
제가 좀 몇 가지 요즘 제가 그 동포사계 좀 후원 그 애청자이신 허영덕님 한번 이렇게 인터뷰에서 게재를 했더니 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김국건님, 네, 1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김은하님께서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77,777원. 아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거는 행운의 숫자인 7자 이렇게 놓으셔서 올 한 해 뭐 행운이 많이 곁띠는 그런 해가 되라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77,777원. 네, 김은하님.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동포 세계는 이 동포 여러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내고 또 대변자 역할도 하려고 좀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관심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